자, 안녕하세요. 십자천경 오라클 카드 핵심 키워드, 이제 그 카드의 구성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지난 영상에서 그 카드 뽑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단답형과 원인 과정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 이제 이 카드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카드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이전에 이 십자천경 오라클 카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매뉴얼을 보시면은 세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뒷부분 두 개가 오행일부, 12지일부, 옥추15부, 그렇게 세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해서 오행일부 5장, 12지일부 12장, 그리고 옥추 15부 15장. 합해서 이제 32장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2장의 카드가 이제 오행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된 어떤 실제 드러난 사건, 표현된 양상, 현상,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12지일부는 그 오행일부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형상,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어떤 사건으로는 드러나진 않고 이제 논의가 되던가 아니면 진행이 되려고 하던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제 가능성으로만 이제 남겨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옥추 15부가 있는데, 이 옥추 15부는 가장 이 아래쪽에서 또는 가장 위쪽에서 어떤 영적인 현상, 예측되지 않는 것들, 갑자기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이상 현상,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옥추 15부는 이제 보시면은 아시는 것과 같이 이 학도이 선부, 소구령 선정부, 해오행구역 극전 형충부, 그리고 치마고질 주저 원건부, 소관상 구설부, 그리고 양해토항 신설 근기부, 이렇게 쭉 그 15장의 부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각각 이제 이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이거를 이름을 그대로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전통적인 어떤 그 전해지는 그 명칭들,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변화를 줘서 이 이름들을 이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칭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보통 이거를 뭐 학도이 선부, 그리고 소구련 선정부는 소구련 선정부, 이 해오행구요 극전 형충부는 그냥 오행구요부, 치마고질 주저 원건부는 그냥 치마고질부, 소상관 구설부는 이게 소상관부와 구설부 두 가지를 합친 건데, 그래서 이제 관제구설부 또는 이제 뭐 관제부,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양해토항신설근기부는 그냥 토항, 그러니까 토항신설부 또는 이제 토항부,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구사시기 산남 보영해부는 그냥 산남부, 뭐 거의 그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멸조 요서 개사월부는 이제 뭐 멸조부 아니면은 이 저기 뭐야, 요괴서사부,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좀 편하게 그냥 멸조부, 그런 식으로 앞글자만 따서 그렇게 이제 하셔도 됩니다. 외우셔도 됩니다. 견수제요 멸사무마부는 그냥 뭐 견수부, 그런 식으로. 이 소재 고체 초도 조연부는 이제 뭐 고노체부, 뭐 거의 그런 식으로. 그리고 수륙행정부, 뭐 이 수륙행정부로. 그리고 도우기청 지양 수재 화획부는 그냥 우리가 보통 이 도우부 또는 이제 뭐 그냥 편하게 도우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첨성예두부는 말 그대로 첨성예두부, 문경멸제부는 뭐 멸제부 또는 이제 문경멸제부. 이 폐봉최 복인 흥규예부는 복용공덕부로 좀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복용공덕부로 그렇게 표현을 하셔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은 각각의 어떤 그 의미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그룹이 조금 형성이 돼요. 학도의 선부와 소구령선정부가 한 가지 그룹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도에 입문하는 어떤 이 도에 입문해서 자기가 그 궁극의 경지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 도에 완전히 이제 입도하기, 도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그 단계,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복용공덕부라고 표현을 했던 폐봉체복인 훈계부가 우리가 보통 이 십자천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마지막에 달성해야 될 그런 목표,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거의 이 자체로만 보면은 항상 이 십자천경을 자기가 지니는 것만으로도 귀신들이 두려워하고 이 여러 가지 공덕과 복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게 된다. 항상 모이게 된다. 그리고 귀신은 두려워서 저 멀리 도망간다. 그러한 경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그 처음에 학도이선부, 처음에 이제 그 도의 입문에서 그 도를 배우고, 그리고 이 십자천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회들이나 그런 것들을 익혀가지고 쭉 나아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보경공덕부 또는 폐봉체복인 훈계부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어떤 여정,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문 단계가 이 학도이선부와 소구련 선정부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화 단계가 해오행구요부부터 시작을 해서 양해토항신설 금기부까지 이렇게 4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화가 이루어졌으면은, 이 술자가 도입문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로 정화가 이루어졌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이 어떤 이 힘을 쓸 거잖아요. 그 힘을 쓸 때 이제 어떠한 곳들에 이 힘을 쓸 수가 있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6가지 그 방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구사실기삼남 보영해부와 멸조요소개설부, 그리고 견소제요 멸사무화부, 그리고 소재고체 초도조연부, 그 다음 수륙행정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우기청 지향 수재화학부까지 6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실체할 때 사람들에게, 이거는 이제 이 술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능력이지만 이것들을 외부 사람들에게 어떠한 리추얼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보여줄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첨성예도부와 문경멸제부를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그 능력을, 등력을 얻게 되고, 이 힘을 얻게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자신이 어떤 리추얼, 이 첨성예도부와 문경멸제부에 대한 리추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의식을 치룰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폐봉체복인 훈기예부의 그 경계, 그 경지, 거기에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흐름을 이야기를 한 게 이제 그 카드의 구성에서 옥주15부의 어떤 그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 옥주15부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를 해석을 할 때에도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비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굉장히 좀 생소하게 접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이제 키워드 조금씩 설명드리면서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이제 그 십자천경 오라클 카드에 대한 전체 구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실제 그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오행일부와 12지일부, 옥주15부, 그렇게 이제 3가지로 그 그룹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 그룹들이 나름의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원카드를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3카드부터는 이 시간축에 대한 리딩,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그 원인, 과정, 결과, 그런 식으로 볼 때에는 실제 우리가 외부 사건에서 뭔가 드러나게 된다면 오행일부가 반드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실제 뭔가 구체적인 어떤 사례, 사건,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지 않고 뭐 12지 일부만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뭐 외부에 들어간 것 없이 잠재된 그런 부분들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사건 같은 것들이 잘 발생되지 않고 이 잠재적인 상태로만 계속 있게 됩니다. 반대로 옥추 15부 카드 위주로만 쭉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이 뭐 선택하고 뭐를 하고 할 만한 여지가 적은 것들이에요. 거의 마치 이제 그 하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약간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뭐 하늘의 어떤 도움이자 축복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단지 이것이 종잡기가 힘들다는 걸 의미합니다. 갑자기 일어나고 우리가 합리적인 지성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딱 봤을 때 전체 구조가 뭐 십자천경 스프레드를 쓰건 아니면은 그 뜨리 카드를 쓰건 어떤 카드들이 위주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카드가 이제 결실되었는지,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전체 구조에 대해서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지금 설명드린 기본적인 개념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키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그 실제 사건 리딩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보세요. 이 전체 구조에 대한 그 밸런스 맞추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사실 나중에는 이 고급 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심화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오행일부와 12지일부, 그 옥추시보가 서로 연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오행일부와 12지일부는 서로 연동을 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켜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이 키워드 상징 해석 풀이에서 조금 더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 약간 다른 영역의 리딩 스킬로 이제 치환이 되는데, 그럴 때에는 이런 구조 요소들, 이 카드 전체 그룹의 특징들,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뭐 그냥 핵심 키워드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단지 대략적으로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다 라고 여기시면서 보시다 보면은 퍼뜩 내가 뭐 3카드 정도를 쓸 때 그러니까 떠오르는 단상 같은 것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단상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차용을 해서 이제 그 해석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그 십자천경 오라클 카드의 세 가지 그룹의 전체 구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각각의 카드 핵심 키워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